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에게 오프라인 레슨을 받고 싶다, 혹은 당구를 처음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 혹은 당구를 1부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내셔야겠죠? 수강료는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가 주제를 정했죠. 당구를 이렇게 온라인 레슨보다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저에게 오프라인으로 받고 싶은 분들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점수대는 15점에서 18점이 들으면 가장 좋고, 18점에서 22점이 들으면 매우 좋고, 23점에서 27점이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리고 28점에서 30점이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오프라인으로 레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본기를 익혀드리고 싶은 건 무회전입니다. 무회전을 제대로 못 치는 30점, 35점, 40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초구 놔두는 포인트에 수구를 두시고, 그 다음 무회전으로 가운데 포인트를 맞춰서 다시 내 큐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왼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대로 수구를 치고 나서 자세 유지를 했을 때 큐대로 정확하게 수구가 돌아오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번이 됐든 200번이 됐든 내가 무회전을 치고 싶을 때 이렇게 무회전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2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무회전이 중요하냐면 무회전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뱅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시스템 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포인트를 무회전으로 맞추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3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3포인트도 맞출 줄 알아요. 그런데 무회전을 줄 줄 모른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 시스템 잘 적용 안 되던데요? 라고 댓글을 달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무회전을 내가 치고 싶을 때 자유자재로 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공은 이제 1팁, 2팁, 3팁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장쿠션으로 수구를 굴릴 건데 연습이 잘 돼 있다면 무회전으로 2포인트를 맞췄을 때 이렇게 수구가 또 큐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1팁, 2팁, 3팁, 4팁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 1팁, 2팁, 3팁, 4팁은 약 6포인트씩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크로 표시한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6포인트 정도를 이동했죠. 6포인트 정도를 이동해서 12포인트 정도, 6포인트를 이동해서 18포인트 정도, 그리고 6포인트를 이동해서 24포인트인데 24포인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크 부분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크마다 1팁, 2팁, 3팁, 4팁을 줬을 때 이 초크로 떨어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당점은 여기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팁. 자, 1팁은 이 정도예요. 자, 6포인트에 딱 떨어지죠. 자, 2팁은 이 정도. 딱 떨어지죠. 자, 3팁.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4팁.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시에 자, 투팁 쳐봐 했을 때 여기에 맞고, 원팁 쳐봐 했을 때 여기에 맞고, 쓰리팁 쳐봐 했을 때 여기에 맞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 투팁 쳐봐 했을 때 정확하게 12포인트는 아니더라도 10포인트와 14포인트 사이 그 어딘가에는 떨어져야 된다. 자, 요 정도는 구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2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되면 반대쪽에서도 해야겠죠. 반대쪽에서도 원팁, 투팁, 쓰리팁, 포팁을 정해놓고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하프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프 시스템. 그래서 오늘은 하프 시스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공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공을 먼저 맞추는 것도 모르고 공을 몇 두께를 맞췄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 이 수구의 움직임, 수구가 어디를 맞췄을 때 어디로 가더라 라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하프 시스템이고, 이 하프 시스템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수구가 들어가는 입사각과 나오는 반사각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저는 여기 포인트를 0이라고 했을 때 10, 20, 30, 40, 50, 60, 70, 80으로 숫자를 부여하고 여기를 10, 20, 30, 40, 50, 6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10, 20, 30, 40, 50, 60, 70, 80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프, 절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향해서 쳤을 때 20포인트의 절반이 10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서 코너를 돌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30에서 칠 때는 코너를 돌리려면 어디를 쳐야 되냐? 1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0의 절반이 15포인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 라인을 보여드리면, 자, 20에서 10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코너를 돌게 되어 있다. 코너를 돌게 되어 있다. 40에서 코너를 돌리고 싶으면 20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이렇게 굴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코너 부근을 도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구를 랜덤하게 세워놓고 코너로 돌리기 위해서 원 쿠션을 찾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0, 30에서 15, 40에서 20 이 지금 선들이 수구에 걸릴 때까지 50에서 25 이 라인을 찾았고, 그 다음 60에서 30 이 라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 두 선을 참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52에서 26, 52에서 26을 향해서 수구를 무회전으로 굴렸을 때 코너를 돌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원쿠션이 26포인트구나, 출발은 52포인트구나 라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았죠. 그래서 이 코너 부근에 있는 3뱅크샷을 칠 수 있으면 오늘 영상의 마무리, 오늘 영상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내 출발하는 지점과 도착하는 지점이 절반이 되면 코너를 도는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 20에서 10, 30에서 15, 40에서 20, 50에서 25 라인을 참고해서 수구가 이렇게 있다 한들 60에서 30을 참고해서, 그렇다면 58에서 29 정도를 노려야 되는구나. 58에서 29 정도를 노리고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아무런 설명 없이 배치가 섰을 때 득점할 수 있으면 오늘 영상까지 마스터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코너를 돌릴 수 있는 원쿠션을 찾는 정보죠.
40에서 20을 치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를 도는구나. 그런데 반칸 정도 길어지고 싶어요. 3 쿠션이. 그럴 때는 원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반칸당 원팁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주에서 2주 동안 생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6포인트, 12포인트, 18포인트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직선으로 쳤을 때 6포인트 정도 이동하는 원팁이 있죠. 그 당점, 죽어라 연습했던 그 당점 있잖아요. 그 당점을 딱 주고 이제 20포인트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한 대로 반 포인트가 딱 길어지면서 아, 내가 이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쎄 빠지게 고생을 했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나아가서 이런 배치가 섰을 때,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아, 내가 60에서 30 부근을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도는데 팁당, 원팁당 5포인트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배치는 2팁을 줘야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2팁을 딱 주고 30포인트를 맞추려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면 배치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구나. 하프 시스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배치가 섰을 때도 제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3뱅크를 칠 수 있어야 오늘 영상을 마스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치 풀어볼까요? 이 배치는 코너 근처를 돌아야 되는 배치니까 하프 시스템을 사용해 보자. 그렇다면 80에서 40 라인, 80에서 40 라인에 수구가 걸려 있구나. 그렇다면 무회전으로 40포인트를 맞춘다면 코너를 돌 것이고 원팁을 주면 여기, 투팁을 주면 여기, 3팁을 주면 여기에 맞겠구나. 그러면 득점이 되겠네 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3팁을 주고 40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굴리면 이 배치는 득점이 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말씀드린 시간은 22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올릴 영상은 10분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마스터했다 싶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실력이 높으신 분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2시간 만에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이틀이 걸릴 수도, 2주가 걸릴 수도, 2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야지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오프라인 레슨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편이 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무회전 연습을 했었죠. 여기서 톡 쳐가지고 자세 유지를 했을 때 큐대로 다시 돌아오는 연습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무회전으로 쳤을 때 다시 돌아오고 원팁, 투팁, 쓰리팁, 포팁을 연습했습니다. 요정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스템 공부를 했던 게 하프 시스템이었어요. 0, 10, 20, 30, 40, 50, 60, 70, 80일 때 0, 10, 2, 3, 4, 5, 6, 7, 80일 때 내가 원하는 코너 부근을 돌리고 싶다 할 때 출발 지점, 즉 Q가 가르치는 지점에서 절반, 20의 절반은 10이죠. 10을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코너를 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내가 출발했던 지점에서 절반인 부분을 치면 코너를 돌 것이고 그 코너를 돈 공은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에서 15를 친다면 코너를 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편 30을 향해서 수구가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알고 있으면 쓸 일이 많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빈 쿠션으로 코너 돌리는 연습은 했으니까 이제 옆 돌리기 연습할 겁니다. 옆 돌리기부터 하는 이유는 옆 돌리기는 키스가 없기 때문에 1목적구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원하는 원쿠션을 맞췄을 때 득점이 되는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배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당구에 대해서. 그때 지금 배치를 하프 시스템을 이용하면 코너를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배치를 해결하냐면 이 배치를 처음 만났을 때 코너 부근에 있는 공을 맞추는 배치구나. 그렇다면 하프 시스템을 사용해 보자. 내가 노란 공을 맞추고 원 쿠션이 어디로 날아가야 코너를 돌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겠죠. 40에서 그것의 절반인 20을 향해서 수구가 날아가면 코너 부근을 돌아서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구가 노란 공의 오른쪽 부분을 맞고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요 라인, 자, 요 초크를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회전, 우리가 그토록 죽도록 연습한 무회전으로 4구 치듯이 치면 이 배치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노란 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꺼운 두께로 쳐서 살짝 튕겨냈다가 밀려서 초크를 맞출 수도 있고 얇은 두께로 꺾어서 맞출 수도 있는데 항상 얇은 두께로 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로 자연스럽게 수구가 꺾여서 초크를 맞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수구의 변화, 입사각에 대한 변화도 적고 수구의 회전도 덜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노란 공을 맞으면 흰 공에서 회전이 살짝 생기겠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옆돌리기에서는 하프 시스템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구의 입사각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회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고 수구를 얇게 치고 회전이 조금밖에 안 생기게 칠 수 있다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4구 치듯이 수구를 자연스럽게 굴렸고 그래서 원 쿠션 이후에 회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치 빈 쿠션으로 친 것처럼 수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프 시스템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배치도 실전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배치죠. 이 배치를 감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요. 코너 근처를 도는 공이므로 하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하프 라인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60에서 30을 향해서 가는 하프 라인을 찾았고요. 그때 원 쿠션은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무회전으로 쳤을 때 코너를 돌아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구가 반칸 길어지기 위해서 원팁을 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원팁 주는 연습을 한 거죠. 그 당점을 주면 되는데 쫑프로님 그냥 두껍게 무회전으로 여기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때 쿠드롱이 이야기한 입사각이 변하기 때문에 배치를 하프 시스템을 적용해서 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앞을 칠 것인지 얼마나 휘어서 칠 것인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초보니까 안전하게 원팁을 줘서 얇은 두께로 초크를 맞추면 변화도 덜 생기고 어떤 변화? 입사각의 변화도 덜 생기고 회전의 변화도 덜 생긴다. 내가 준 만큼 회전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얇은 두께로 원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 또한 감각적으로 치면 누구나 다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코너 부근을 돌리는 공이기 때문에 하프 라인을 찾아보면 이렇게 라인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원 쿠션 지점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때 회전은 투팁이 되겠습니다. 원팁, 투팁이 될 거예요. 투팁을 주고 최대한 얇은 두께로 사구 치듯이 이렇게 라인을 태워서 보내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쫑프로님, 이해는 되는데 저는 여기서 회전을 주고 초크를 못 맞추겠던데요. 연습을 해주셔야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여기서 원팁을 주든 투팁을 주든 쓰리팁을 주든 초크를 맞출 수 있는 감각적인 연습,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장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을 때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방법만 알아도 좁은 옆돌리기를 굉장히 많이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하프 시스템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는 코너를 돌리면 되는 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프 라인을 찾았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인을 태우려면 수구가 굉장히 많이 꺾여야 된다. 변화 없이, 쫑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얇은 두께로 변화 없이 이 라인을 태우기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무회전으로 분리각이 제일 크게끔 절반 두께 정도를 노리고 치더라도 이 공은 제가 그려드린 라인을 태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실제로 보여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건 하프 라인을 태워서 무회전으로 변화 없이 흘러갔을 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치를 보아하니 수구의 위치를 보니 절반 두께를 때려서도 이 라인을 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절반 두께를 쳤을 때 이 라인보다 얼마나 앞으로 갈지를 예상을 하고 그 필요한 만큼 회전으로 채워주면 코너를 똑같이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두께에 원팁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코너를 돌아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있는데 지금 배치는 코너를 돌면 짧게 빠져나가는 배치죠. 그래서 하프라인을 찾아서 원팁을 주고 맞추면 득점이 됩니다. 근데 원팁을 주고 맞추려고 하니 너무 얇은 두께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원팁을 주고 거의 면을 따야지. 거의 면을 따야지 맞출 수 있는 배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쫑프로가 너무 두꺼운 두께만 아니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 공을 얇게 칠 자신이 없어. 수구가 일목적구랑 거리도 멀어.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 라인을 원팁을 주고 치기보다 살짝 더 두껍게 치면서 무회전으로 맞추면 코너를 도는 것보다 살짝 더 길어져서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팁을 주고 면을 따느니 그 대신 내가 알고 있는 하프 지점 여기는 넘겨야겠구나 라고 참고를 하는 거죠. 무회전으로 칠 거니까 여길 맞추면 무조건 코너를 돌아서 짧게 빠지는구나, 여기는 최소한 넘겨보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쳐도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똥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회전을 주고 그 라인을 살짝 넘기겠다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행위가 하프 시스템의 응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참고해서 이유 있는 변형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당구 머리가 좋다 하는 거고, 그 조금 여기서 얼마만큼 넘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모자라니까 회전을 얼마나 더 줄 것인지, 요거는 당구 감각이 좋다고 표현을 하죠. 당구 머리가 좋고 당구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당구를 잘 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스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쳐보면서 내가 코너를 돌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무회전으로는 한 요 정도를 치면 되는데 내가 무회전으로 이 정도를 꺾을 수가 없으니 절반 두께에서 회전을 찾아야겠다. 그럼 절반 두께를 치면 여기보다 이만큼밖에 못 갈 것 같으니 회전을 2팁 정도 주면 코너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코너로 보내는 감각과 이 하프 시스템을 응용하는 머리,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저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오늘 레슨의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돌리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뭐 비껴치기라고 볼 수도 있고 뒤돌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쳐서 코너를 돌려서 득점을 하고 싶다 라면은 하프 라인을 참고해서 수구가 무회전으로 이렇게 굴러가면 코너를 돌아서 이런 공들을 득점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쫑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얇은 두께로 사구 치듯이 부드럽게 치면 이런 배치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구나. 자,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하프라인 한번 참고하고 1팁, 2팁을 주면 배치가 해결이 되겠구나. 2팁 주고 얇은 두께로 쳐주면 배치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칠 수 있는 공들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내가 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여기로만 수구를 보내면 수구가 코너를 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공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프 시스템은 너무 기본적이어서 나중에는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배치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도 하프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지금 배치 하프 라인을 이렇게 찾았어요. 무회전으로 치면 코너를 돌아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면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키스가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더 두껍게 치고 회전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갈 공간이 매우 좁단 말입니다. 그쵸? 그럼 이럴 때 어떻게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냐? 하프 라인을 넘겨서 하단 당점으로, 흔히들 얘기하는 바나나 샷으로 꼬부라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키스도 빼면서, 지금 이거 거의 예술고에 가깝지만 저는 뭘 기반으로 친 거예요? 하프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배치를 해결한 거다.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팁을 주고 내가 목표한 곳을 맞추는 연습, 2팁을 주고 내가 목표한 곳을 맞추는 연습, 이런 것들 특별히 해야겠고요. 내가 이 정도 기울기에서는 내가 맞출 수 있는데 얇은 두께로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절대로 이 공을 자연스럽게 여기를 꺾어서 맞출 수 없구나. 여기까지밖에 못 보내는구나. 그래서 회전을 얼마나 줘야 코너로 가는구나. 등등을 연습해서 기초를 단단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좁은 옆돌리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옆돌리기가 섰을 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을 하고 싶으면 하프 지점을 찾아서 무회전으로 맞추면 된다. 근데 이 맞추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연습을 해봤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프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하프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좁은 옆돌리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방법, 밀거나 끌지 않고 공이 최대한 변화 없이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아가서 포지션까지 할 수 있는, 1목적구를 자유자재로 두께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옆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맛보기로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볼 시스템은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까지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선들이 전부 우리 하프 시스템에서 배웠던 라인들입니다. 무회전으로 굴렸을 때 코너로 수구가 갈 수 있는 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1, 2, 3, 4가 숫자가 커질수록 어때요? 이 각도가, 입사 각도라 그러죠. 이 입사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이 각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 각도를 두께의 분리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라인에 걸려있는 공이 있어요. 그리고 수구의 진행 방향은 단쿠션과 평행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 공을 1목적구를 8등분을 해서 8분의 1 두께를 맞추면, 그때 그 분리각이 요 정도 각도가 나오더라. 요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옆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수구의 진행 방향이 단쿠션과 평행할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일 때라고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0일 때 거의 8분의 1 두께에 가까이 맞아야, 엄청 얇은 두께죠. 8분의 1 두께 가까이 맞아야 수구가 코너를 돈다. 그때 분리각이 요 정도 분리각이 나온다. 그래서 요 라인을 1번 라인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 라인이 있죠. 2번 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수구의 진행 방향이 단쿠션과 평행합니다. 즉 기울기가 0이에요. 그때는 1목적구를 8등분해서 8분의 2 두께 정도가 이렇게 맞아야 수구가 코너를 돌더라. 그때 분리각이 요 정도, 8분의 2 두께의 분리각이 요 정도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목적구가 점점 왼쪽으로 올수록 수구와 1목적구의 기울기는 0이라면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야 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1목적구가 이렇게 4번 라인에 걸려 있을 때 수구는 절반 두께로 이렇게 쳤을 때 코너를 돌아서 이런 배치를 득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당구 영상들을 보면 뭐 8분의 3 두께, 8분의 5 두께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예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배치가 있을 때 기울기가 0이죠. 이때는 8분의 1 두께를 맞춰야지만 분리가 요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두께를 맞춰야 이쪽으로 분리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기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아까 이 배치가 0이라 그랬죠. 기울기는 요렇게 반칸이 생겼을 때 두께 1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분의 2 두께를 맞추면 요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조금 더 늘려서, 자, 요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배치가 있으면 기울기가 약 한 칸이죠. 이때는 기울기가 반칸 더 늘어났으니까 8분의 3 두께를 맞추면 코너를 돌아서 요 정도의 분리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보내는 두께를 설정을 하고, 그럼 코너를 돌 테니까 원팁, 투팁을 주면 이 배치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두께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네요. 기울기를 보면 되죠. 기울기가 지금 약 한 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0이었다면 8분의 2 두께를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울기가 반칸이 늘어났으니까 절반 두께 정도를 맞추면 이쪽으로 수구가 굴러간다 라는 뜻이 되죠. 그 상태에서 원팁, 투팁을 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8분의 4 두께의 투팁을 주면 배치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8분의 4 두께의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면 배치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공을 칠 때 뭐 엄청 세게 치거나 끌어치거나 끊어치거나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볼 시스템의 특징은 이렇게 생긴 공을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공이 흘러가는 대로, 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주는 스트로크만 있으면 수구가 알아서 정답을 찾아간다. 이게 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볼 시스템을 한번 배치를 만들어 보고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뭔가요? 몇 번 라인에 걸려 있는지. 1번, 2번, 3번에 걸려 있죠.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니까 8분의 3 두께를 치면 코너를 도는구나. 근데 코너를 돌면 안 되죠. 원팁, 투팁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8분의 3 두께의 투팁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8분의 3 두께 그리고 투팁이라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더하면 3과 2를 더하면 5가 되죠. 이 5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분의 3 두께의 투팁이죠. 8분의 4 두께의 원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8분의 2 두께의 3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호에 따라서 혹은 포지션을 위해서 두께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8분의 3 두께 너무 애매해요. 나는 그냥 절반 두께 칠래요 하는 사람들은, 나 절반 두께는 무조건 잘 맞춰 하시는 분들은 원팁을 주고 부드럽게 굴려주면 이 배치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목적구를 이쪽 코너 쪽으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옆돌리기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볼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자, 이 배치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으로 해야 될 거 1번 라인, 2번 라인. 수구가 여기 있었으면 8분의 2 두께를 쳤으면 코너를 도는구나. 기울기가 지금 반칸, 한 칸이 생겼죠, 지금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분의 4 두께를 쳐야 코너를 도는구나. 그때 필요한 회전 원팁, 투팁, 쓰리팁, 포팁이죠. 그러면 8분의 4 두께의 포팁을 쳐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두께와 당점을 하나씩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4두께의 4팁인 것을 5두께의 3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두께의 2팁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두께의 3팁, 절반보다 살짝 두꺼운 두께를 주고 3팁을 줘서 이렇게 치면은 수구가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간다는 게 바로 옆돌리기 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치 한번 해결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8분의 몇이라는 몇 두께와 이 팁수는 서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라인 숫자와 기울기와 회전을 일단 다 더합니다. 이게 정석적인 볼 시스템의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은 다 더해보면 4라인에 걸려있고 기울기는 반 칸 정도,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왔어요. 거기서 1팁, 2팁을 더해줘서 7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7. 그럼 이 7을 두께와 당점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절반 두께, 8분의 4두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치는 절반 두께의 3팁을 주면 배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이게 옆돌리기 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반 두께 3팁을 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배치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볼 시스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대충 감이 왔죠?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 배치 해결할 수 있으면 옆돌리기 볼 시스템 맛보기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돼요. 일단 1번 라인, 2번 라인, 2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한 칸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3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벌써 5. 회전은 2팁이죠. 그러면 7이 됐어요. 7이라는 볼값을 얻었습니다. 그럼 얘를 제일 만만하게 두께랑 당점으로 나누려면 반두께 3팁이죠. 반두께 3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반두께 3팁을 주고 치면은 배치가 이렇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옆돌리기 볼 시스템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옆돌리기 배치를 만들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옆돌리기 그만하고 비껴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5&1/2 시스템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부터 5&1/2 시스템을 공부하면 더 많은 배치를 구사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옆돌리기, 뒤돌리기가 실전에서 훨씬 더 많이 서죠. 근데 비껴치기는 비교적 적게 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껴치기를 칠 일이 더 적지만 비껴치기가 더 쉬우니까 비껴치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일출일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배치를 딱 일출일몰 교과서 배치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배치가 뭐냐면 1목적구가 일단 장쿠션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렇게 2포인트에 걸려 있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2포인트보다 살짝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 요게 딱 정석적인 1목적구 숫자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조금씩 외워야 되는데 0, 1, 2,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가 3쿠션 숫자 0입니다. 여기 맞는 게 0이구나.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외워놓으신 상태에서 수구 숫자가 중요한데 수구는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일목적구를 노려봤을 때의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걸려있는 곳을 숫자로 지정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코너에 걸려 있으면 0이고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첫 번째 칸에 걸려 있죠. 1 목적구를 향해서 Q를 딱 대봤을 때 첫 번째 칸에 걸려 있죠. 그러면 1. 지금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구가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여전히 수구 숫자는 2가 되는 겁니다. 1 목적구를 노려봤을 때 Q가 여전히 두 번째 칸에 걸리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걸려 있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워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드릴 거예요. 두께는 항상 1 목적구가 장쿠션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두께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볼을 그렸을 때 우리 포켓볼 칠 것처럼 이쪽에 포켓볼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목적구를 맞추려면 수구의 이미지볼이 여기에 딱 생겨야 돼요. 여기 딱 생겨서 1 목적구가 맞았을 때 수구와 1 목적구의 중심을 이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볼을 그려서 두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거는 조금 그것보다 얇아도 조금 두꺼워도 득점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당점이라는 얘기인데 두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배치에서 중요한 건 당점이 중요한 겁니다. 당점이 중요한데 그 당점을 알려주는 숫자가 지금 설명드렸던 1 목적구 숫자, 2 목적구 숫자, 그리고 수구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0, 0, 0이죠.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0팁, 그러니까 무회전을 주었을 때 득점이 잘 되는 배치입니다 라고 시스템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이미지 볼을 이용해서 치면 되고요. 상단 회전을 주고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득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면 헷갈리고요. 이런 식으로 1 목적구 숫자 하나만 딱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 목적구 숫자 플러스 1, 3쿠션 숫자 0, 수구 숫자 0, 그대로 0, 0이죠. 1 목적구 숫자만 바뀌었죠. 세 개를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원팁을 주고 두께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팁을 주고 치면은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된다. 저 이 목적구 두께가 굉장히 잘 맞았죠? 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구 숫자는 변하지 않죠. 3쿠션 숫자도 변하지 않죠. 내가 지금 이 배치를 득점하기 위해서 원팁, 투팁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0 플러스 0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연습했던 투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하게 된다. 재밌죠? 득점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당점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일출일몰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점을 찾아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목적구 숫자 1, 2, 3이구나. 3쿠션 숫자 0이구나. 수구 숫자 0이구나. 그렇다면 3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3팁을 주면 되겠다. 3팁을 주고 막 세게 칠 필요 없어요. 두께만 비슷하게 만든다면 코너로 수구가 들어가게끔 돼 있다. 이게 일출일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이제는 1 목적구 위치도 고정을 해놓고 수구 라인도 고정을 해놓고 2 목적구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배치는 코너를 돌면 돌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1로 들어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0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원팁을 주시면 웬만한 두께에선 득점이 되는구나. 원팁을 주면 웬만한 두께에서는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얼마나 탄탄히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비껴치기가 섰을 때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0 플러스 2 플러스 0이니까 2팁을 주시면 배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죠?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점점 계산이 빨라지죠.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계산이 빨라져요. 눈에 팍 튀어요. 0, 0, 3, 3팁,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지없이 득점이 되죠. 이게 이제 일출일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뭘 연습해야겠어요? 1 목적구와 2 목적구를 고정해 놓고 여기서 한 칸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배치는 원팁을 줘야지 득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0 더하기 0 더하기 2니까 2팁을 줘야 되고 지금 이 배치가 딱 입사각이 45도인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도일 때 2팁을 주면 두 칸을 조금 넘게 이동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외워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비껴치기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 안 드려도 0 플러스 0 플러스 3이니까 3팁 회전을 주고 비껴치기를 이렇게 맞추면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출일몰 시스템의 기본적인 배치를 다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적으로 일출일몰 시스템이 빛을 발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배치가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연습을 안 해본 배치죠. 지금 이 배치도 득점이 잘 되는 당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께는 그냥 이쪽으로 가는 두께를 맞췄을 때 득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일출일몰 시스템이.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플러스 1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플러스 2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합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어려울 것 없이 2팁만 내가 잘 줄 줄 안다면 2팁만 잘 주고 이렇게 치면 배치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감각으로 이 당점을 찾을 수 있나요? 어렵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섰어요. 지금 이 배치 되게 어려워 보이죠? 비껴치기 칠 때 어려워 보이잖아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위치해 있죠. 더하기 1, 2, 3에 떨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 도합 1이에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끝. 지금 이 배치는 3팁을 주면 득점이 잘 되는 배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 배치, 뭐야 이거? 엄청 밀리는 거 아니야? 변화 엄청 생기겠는데? 야, 이거 감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28점 치시는 분들도 이거 어렵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출일몰 시스템 알고 있으면 밀리려면 밀려라 식으로 쳐도 득점이 된다. 한번 해보면 1, 2, 3, 4에 위치해 있죠. 5, 6에 도착해야 되죠. 그쵸? 6에서 1, 2를 빼면 4라는 값이 나오죠. 맥시멈 4팁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맥시멈 4팁을 우리가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맥시멈 4팁을 주고서 이렇게 맞추면 득점이 된다. 나는 이 배치가 수구가 얼마나 밀리고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출일몰이 시키는 대로 이 당점을 주면 득점이 잘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치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배치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럴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코너를 돌아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0, 코너를 돌아서 0, 여기는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이 배치는 원팁을 주면 코너를 돌아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배치를 보아하니 코너를 못 돌면 득점이 되는 배치입니다. 그쵸? 그러면 원팁을 채 주지 못하면 득점이 되겠네요. 코너를 못 도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반팁 정도를 주는 거죠. 원팁도 아니고 무회전도 아닌 반팁을 주고 두께를 이렇게 맞추면 코너를 돌지 못하고 수구가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당점을 찾은 거죠. 비껴치기 일출일몰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남 카메라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앞돌리기 볼 시스템입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같이 볼값을 얻을 겁니다. 일적구수, 도착수, 그리고 보정값, 기울기에 의한 보정값을 더해서 볼값을 얻을 거고요. 그 볼값을 두께 당점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옆돌리기 볼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적구수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렇게 1.5 라인이 있습니다. 1.5 라인. 그래서 일적구가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라인과 가까우면 이 라인을 요렇게 되더라도 1.5, 가까운 곳을 1.5로 읽어준다. 그 다음 코너와 두 번째 라인을 잇는 요런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이 바로 1라인입니다. 일적구가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 요렇게 있어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근처에 있으면 요렇게 있어도 일적구수가 1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렇게 0.5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적구가 요렇게 위치돼 있을 때, 요렇게 위치돼 있을 때 일적구가 0.5구나, 요렇게 일적구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도착 숫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숫자는 코너가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숫자가 부여됩니다. 0, 1, 2, 3,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돌리기를 칠 때, 자,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를 치죠. 그럴 때 코너, 이쪽을 코너라고 표현을 하죠. 코너 4구나. 그러면 0, 1, 2, 3, 4, 5, 6, 7, 그 다음 8, 9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도착 숫자가 3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착 숫자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울기 값, 도착 숫자는 끝났어요. 기울기 값. 자, 지금 수구가 일적구를 때리려고 큐선을 싹 바라보면 기울기가 약 한 칸이 되죠. 이럴 때 보정값 플러스 1. 그렇단 말은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없을 때, 이때는 보정값 0. 반대 상황인 경우, 자, 지금 딱 반대 상황이죠.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빗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억각으로 기울기 두 칸이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잴 수가 없죠. 그때 기울기 3칸, 요 라인을 참고해서 기울기 3칸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정값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당점이 있죠. 옆돌리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옆돌리기 때 촬영했던 두께 당점 설명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땡! 제가 사용하는 원팁, 투팁, 쓰리팁 6포인트 단위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 쿠션을 바라보고 일직선으로 쳤을 때 원팁 약 6포인트 정도를 이동하는 게 원팁입니다. 투팁 약 12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고요. 3팁, 중단 3팁이 아닌 중상단 3팁 약 18포인트 이동하게 돼 있고요. 4팁은 약 24포인트를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1팁, 2팁, 3팁, 4팁 주세요 하면은 이 당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께는 자 4두께를 치세요 했을 때 절반 두께를 치면 된다 그랬죠. 8분의 4두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엎드렸을 때 큐선이 딱 절반을 바라보고 있죠. 이때 절반을 노리고 이렇게 쳐주면 노란 공이 맞습니다. 이렇게 노란 공이 맞는 두께 4두께를 잘 맞췄구나. 자 내가 3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쳤을 때 노란 공이 맞았어요. 3두께를 정확하게 쳤구나. 자 2두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짝 두껍게 맞았지만 2두께 가까이 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칠 때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맞추면 노란 공이 맞는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두께를 제대로 쳤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께 당점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실전 예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공이 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앞돌리기를 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한번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적구 숫자부터 1적구 숫자는 지금 1.5로 읽는 게 맞겠죠. 지금 이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1적구 숫자 1.5입니다. 그리고 도착은 코너가 4라 그랬어요. 0, 1, 2. 그럼 도착은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1.5는 3이고요. 지금 내가 1적구를 때리려고 엎드렸을 때 기울기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값 3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3두께의 무회전 이렇게 치셔도 되고 2두께의 원팁 혹은 1두께의 투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께 우선순위, 당점 우선순위가 있죠. 옆돌리기 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두께 우선순위, 팁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투팁과 2두께는 피하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분의 3두께의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3두께 무회전. 8분의 3두께 무회전,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쳐주시면 정확하게 득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배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는 뒤돌리기 길게 치기 어렵죠. 이럴 때 앞돌리기로 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적구 숫자 1이죠. 도착은 0, 1, 2. 이 부분에 도착하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2는 3. 거기서 보정값, 기울기가 약 한 칸 정도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해줘서 볼값이 4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두께의 무회전. 8분의 4두께의 무회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굴려주는 스트로크로 이렇게 쳐주면은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다음 예제는 이런 형태의 공이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뒤돌리기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앞돌리기로 연습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전에서 꼭 쳐야 되는 배치를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자, 요런 배치가 있으면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배치죠. 앞돌리기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적구 숫자부터 1적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0.5네요. 0.5.
그리고 도착은 1, 2, 3으로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3.5에서 보정값, 기울기가 4죠. 그래서 4를 더해주면 볼값 7.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8분의 4 두께에 3.5팁을 주면 되겠네요. 근데 3.5팁이 뭐예요?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 3팁을 주고 조금 임팩을 주는 방법도 있고 7.5라는 볼값을 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두께에 3팁을 주고 저는 조금 활발하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게 되면 3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앞돌리기 볼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긴 쪽으로만 배치 해결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짧은 쪽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적구 숫자 1에 걸려있죠. 그리고 도착 숫자가 짧은 쪽으로 해결할 거기 때문에 1, 2 이쪽으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3, 4, 5, 6으로 도착하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값이 벌써 7이에요. 7에서 내가 지금 1적구를 치려고 엎드려 보면 기울기가 빗각으로 두 칸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값이 5가 나왔어요. 반 두께 원팁을 치면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쳐보게요. 자, 이렇게 쳐주시면은 6을 향해서 들어와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적구 숫자 1.5구나. 내공 도착 1, 2, 3, 4, 5, 6, 7입니다. 그럼 1.5 더하기 7은 8.5에서 치려고 엎드려 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7.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 두께에 3.5팁 이렇게 해서 반 두께 두고 3팁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먼저 설명해 놓으니까 앞돌리기 볼 시스템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네요.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플러스2 시스템입니다. 플러스2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옆돌리기는 좀 끌어서 쳐야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비껴치기를 구사하게 되면 마치 사구를 치듯이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 시스템을 알고 있는 전제하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면은 맞아 있는 공이거든요. 그쵸?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준점 하나를 정할 거예요. 이 기준점은 여기로 하겠습니다. 6번째 포인트. 이 6번째 포인트가 플러스2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자,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수구가 출발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회전을 2팁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당점은 여기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팁. 자, 1팁은 이 정도예요. 자, 6포인트에 딱 떨어지죠. 자, 2팁은 이 정도. 딱 떨어지죠. 자, 3팁.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4팁.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2팁이라 함은 내가 수구 중심에서, 내가 테이블의 중심에서 수구를 일자로 쳤을 때 그 회전량이 약 12포인트. 12포인트 정도로 꺾이게끔 회전을 주는 거죠. 엄청 연습해 놨었습니다. 자, 요 정도 꺾이게끔 연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칸에서 딱 그 회전을 준다. 그리고 코너를 노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수구가
어디를 향해서 들어오는가, 3쿠션 지점이 어디인가를 기준점과 출발 지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과 출발 지점의 가장 중간이 요 포인트가 되겠죠. 요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팁을 주고 코너를 쳤을 때 한번 쳐보면 자,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코너를 노려서 친다. 그러면 어디로 도착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너를 노렸을 때 큐대가 두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준점과 출발점의 중간인 이 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투팁을 정확하게 주시고 코너를 향해서 이렇게 치시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투팁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칸도 해볼게요. 네 번째 칸은 이렇게 공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공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한번 쳐보면 자, 이렇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 칸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여섯 번째 칸에서 친다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리고 일곱 번째 칸.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칸.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지점에서 코너를 친다면 수구가 어디로 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두 칸 반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출발 지점에서 기준점까지 거리 10, 20, 35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17 정도가 되죠. 17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공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쉬워요. 여기를 2, 3, 4 이렇게 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 3, 4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 칸을 더 간다, 세 칸을 더 간다, 네 칸을 더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칸에서 치잖아요. 세 번째 칸에서 쳤을 때 두 칸을 치면 두 칸을 더 간다,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죠?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러면 세 칸을 더 간다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칸을 더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껴치기 짧게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공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선을 그어 봐야 되냐면 내가 코너를 쳤을 때 수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코너를 향해서 쳤을 때 수구가 여기쯤으로 오겠죠. 여기쯤으로 오면 수구가 짧게 빠지겠죠. 최소한 여기쯤으로는 와야 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너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2칸을 더 진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얼추 득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칸을 더 간다. 포인트를 향해서 쳐야 되는구나. 두께가 딱 정해졌죠? 그러면 투팁 주고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예상한 지점으로 수구를 보내면서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껴치기 짧게를 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쳐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코너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로 3쿠션 지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한없이 짧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1칸, 2칸 여전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1칸, 2칸, 3칸이니까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두께가 정해졌죠. 투팁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득점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껴치기 짧게예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